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8월 8일 월요일입니다. 모두들 휴가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휴가 기간이 이제 7말 8초에 2주에 몰려가지고 참 한국에는 너무 그 휴가가 박하고 몰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휴가 기간에 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 관련 소식이 많이 있었죠. 오늘은 한 가지 특이한 사항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드디어 대선 가도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사죠. 오세훈의 한강 야망, 세계 최대의 대관람차 서울 아이를 세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상 그레이트 선상 한강 프로젝트 이런 걸 또 발표했는데 저녁에 한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낙조를 만끽할 수 있도록 뷰 포인트를 곳곳에 마련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상암에서 여의도, 용산, 노들섬, 반포, 뚝섬, 잠실까지 강남북을 지그재그로 연결하는 선셋 한강 라인에 대관람차, 수상 공연장 등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 개인적으로는 참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시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문화대국으로 자부하고 있죠. 하지만 이 관광거리는 실제 볼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샅샅이 이렇게 뒤져보면 뭐 볼만한 게 많겠죠. 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모든 나라들이 다 샅샅이 들여다보면 볼 게 많아요. 대도시 어떤 수도부터 뭐 시골까지 다 가면 모든 나라들이 뭐 볼만한 게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관광 자원이 되지를 못합니다. 관광 자원은 뭐냐? 한눈에 봐도 뭘 문외한이 봐도 눈이 번쩍 뜨이는 것, 내지는 흥미를 유발하는 것, 다른 데 없는 것, 이런 것이 있어야 그것을 보러 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늘 생각하기로 한국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복궁하고 그 롯데월드 타워 이것밖에 없다 볼 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대권을 잡고 이제 뭔가 도약을 하려면 한강 개발을 해야 된다. 한강 개발.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저번 서울시장 임기 때는 맛배기만 배우고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다가 새빛 둥둥섬 뭐 하나 하고 한강에 이게 한강다리에 조명 넣는 것 좀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대관람차 그리고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이거를 프로젝트를 이제 한다고 하니까 이제 대권 가도에 출사표를 던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 복원 참 그거 청계천 복원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그거 왜 하나? 시민들 번거롭고 힘들게 왜 하나? 기왕에 고가도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복개해 놓은 것을 왜 하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죠. 거기 가서 뭐 대선 출정식도 하고 데이트 코스도 되고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버스 중앙차로제, 참 이것도 처음에 뭔 효과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었죠. 과연 도움이 되나? 어? 그리고 거기 버스 환승제도 이런 부분들 그때 참 정비를 잘 해놨죠. 지금 교도소에 있지만은 그 당시로는 온갖 피난하는 뭡니까 무슨 박인이 그리고 관련돼서 미국 수입 소고기 파문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언덕을 버스 중앙차로제 또 청계천 복원 버스 환승제도 대중교통 환승제도 이런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비명에 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박원순 시장 그분도 그때 동남아에 갔었는가요? 그때 여의도를 통째로 개발하겠다 이래 해서 또 부동산의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그랬었죠. 아무튼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세계 최대의 대관람차 서울 아이를 세우고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권 가도의 출정에 신호탄을 쏘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것이 저는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서울에 특별히 볼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복궁 한 가보고 북촌 인사동 한번 가보고 롯데월드 타워 한번 가보면은 더 이상 크게 볼 게 없다. 이것이 아쉬운 게 많이 있죠.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은 중국 상해에 가보면은 황포강가에 얼마나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중국에 가더라도 그 강변의 어떤 조망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고 너무나 아름답게 되어 있죠. 우리는 지금 가보면은 저도 한강변을 가끔 산책을 나가는데 가보면은 낡은 선착장에 중식당 이렇게 있고 나머지 배 조그만한 요트들 왔다 갔다 하고 그 정도가 다고 유람선이라는 것은 아주 낡은 유람선 전혀 화려하지도 않고 밤에 한번 타볼까 이런 생각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기 중국 또는 다른 동남아 국가에 가서 밤 유람선을 타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야경이. 너무나 대한민국의 현실하고는 차이가 많았는데 추진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나라는 좀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환경론자들은 무슨 옛날에 천성산 도룡뇽 소송이라는 것도 있었죠. 도룡뇽이 원고가 돼가지고 재판을 수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스님은 단식도 하고
지금은 뭐 어떻게 그 도룡뇽들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참 없는 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개발을 좀 해야 된다. 우리가 저기 설악산 뭐 케이블카 뭐 권금성 있지만 케이블카 놓는 것도 말이 많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베트남 다낭 한번 갔어. 거기 그 뭡니까 거기 케이블카 놓은 거 보면 참 어마무시하죠. 스케일이 우리나라보다 바나힐스죠. 바나힐스 스케일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뭐 환경 보호를 할 줄 몰라가지고 보호를 안 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고 스케일이 크다 이런 생각이죠. 미국하고 싸워서 이긴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뭐 서울 아이도 세우고 이렇게 선셋 한강 프로젝트 이런 것을 세우면 한국의 관광 자원이 뭐 볼거리가 생기고 또 활력, 사회의 활력, 서울의 활력도 생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이것이 여러 가지 뭐 이권이 있어서 어떻게 추진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권 가도를 향한 길을 닦겠다 이런 어사라 표시라고 봅니다. 사실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뭐 저번에 무상급식으로 해서 이제 물러났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공직에 이제 선거직으로 선출직으로 된 사람이 뭐 이렇게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무슨 직을 걸고 뭐 투표한다 이런 것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좀 무책임한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순진한 일이다. 에? 이렇잖아요. 순진한 일이거든. 직을 함부로 걸어서는 안 되고 뭐 비리가 있어가지고 물러나가는 거는 물러날 수밖에 없겠지만 비리도 아니고 정책적인 잘못을 가지고 정책적인 잘못도 아니죠. 뭐 어떤 선호도를 가지고 안 되면 물러난다. 그것은 자기를 지지해준 국민들과 당에 폐를 끼치는 것이고 배신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어떤 도덕률, 뭐 개인적인 도덕률을 생각하면 사실 말을 지키는 거, 에? 자, 남아일은 중천금이고 말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당연히 물러난다고 했으면 물러나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면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어떤 순수함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은 한 번으로 족하고 그러한 순수함, 약간의 어린 치기 어린 순수함이랄까 이런 것들은 한 번이면 족하다. 우리가 민주당의 그 다음에 지난 몇 년 동안의 선거를 한번 보십시오. 뭐 박원순 시장이나 저기 저 부산의 오거돈 시장 성추문 관련으로 해서 이제 물러나고 뭐 비명에 각오했는데 공천 안 한다고 하지만 다 공천을 규정을 바꿔가 공천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응?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게 규정을 바꿔서 하는 게 잘한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나 제도나 한번 만든 것은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어떻게 바뀌지 않으면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직을 걸고 개인적인 어떤 도덕률에 의해서 직을 함부로 걸고 이거 안 되면 물러나겠다 이런 것들은 자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번에 크게 한번 당해봤고
그 당한 것으로 해서 10년 동안 이 우파의 어떤 고통, 그 뒤에 박원순 시장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그 서울의 재산권 행세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지금도 그 잠실 5단지 가보면은 참 그게 어떻게 거기서 어떻게 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사람들의 어떤 속마음, 어떤 원망이랄까 원성이랄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무마할 위로해 줄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노후가 돼가지고 이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나라에서 뭐 필수적으로 재건축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걸 가서 무슨 큰 재량이고 큰 권세인 양 쪼물딱쪼물딱 거리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희롱하는 것이고 국민을 희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안전 문제라든가 뭐 도시 미관, 도시에 뭐 전부 30층 이건 또 뭐예요? 이건 너무나 획일주의적인, 전부 30층.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전부 30층만 있어요? 그런 희한한 세상을 그동안 만들었던 거죠. 뭐 30층도 있고 50층도 있고 100층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일률적으로 30층을 만들어요? 참. 그리고 그 무슨 재개발도 잘 안 해주고, 응? 거기서 뭐 안 해주는 그 골목 차도 교행하기도 어렵고 차 한 대도 가기 어려운 거기에다가 무슨 벽화를 그리고 삼양동, 거기 그 달동네 가가지고 선풍기 틀고 참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산적인 어떤 손실, 고통, 심적인 어떤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큰 코 한번 다쳤으니까 좀 제대로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추진하는 것도 세빛둥둥섬 함 해봤으니까 조금 더 알차게 내실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뭐 거기 교통방송 김어준 방송 때문에 그거 왜 정리 안 하냐 이런 말이 또 많이 있는데, 아무튼 뭔가 조금 액션, 추진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 모든 부분에서 모든 동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만큼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추진력 어떤 것을 추진력 이런 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뭐 이준석 편을 든다 이런 뭐 해서 또 비난도 있죠. 꼭 편을 든다기보다는 뭐 잘한 점도 있었다 일부 과거에 뭐 그런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면 민주당 정권에 우리가 그 한참 민주당에서 그 부동산 대책을 세운다 해가지고 얼마나 20몇 번이나 이렇게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민주당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대로 된 어떤 비판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나 있었습니까? 그때 이재명 의원도 도지사도 특별히 반대되는 그런 소리를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그 이낙연 그분도 뭐 좀 얘기하다가 수그러져 버리고, 그렇지만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그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국민에 대해서 폐해가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동산 정책하고 이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무조건 이렇게 당파성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이쪽을 지지해 줘야 된다. 그런 것은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너무나 획일적인 목소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왜 그 총리라든가 이런 정권의 2인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대권을 잡기가 어려우냐. 그 대통령을 대신하는 자리고 그 정책을 따르는 자리인데 반대되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으니 모든 그런 정권과 명운을 같이 하니 정권의 잘못한 거를 같이 뒤집어 쓰고 가니까 이렇게 대권 주자가 되지 못한다.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준석이를 내쫓는데 한 목소리가 돼야 된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좋은 점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그걸 가지고 너무 크게 탓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도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지혜로 어느 모로 보나 지혜롭지 못한 일이고 이게 회사 생활에서는 모르겠는데 정치인으로서는 무슨 해고 노동자 투쟁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국민의 마음을 얻지를 못한다. 그 이긴들 국민들이 지지해 주겠습니까? 자범을 너무 많이 생기면 대의명분이 없는 거는 싸워서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징계 사유라든가 언론에 보도된 증거 자료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싸워서 큰 지지를 얻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오세훈 시장 대권 가도에 출사표를 쏘아 올렸다. 아무튼 잘 추진해가지고 또 한강을 바꾸고 서울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